여러분 안녕하세요.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선택 과목이지만 사실상 필수 과목 가치가 있는 사회,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략 과목 사회로 만들어 드리고자 온 부학박사 홍원식입니다. 25년 전 저는 노량진 사회 정통 강사로서 노량진 사회 강의를 평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5년여 평정서를 기초로 저는 여세를 신림동 고시촌으로 몰아서 신림동 고시촌의 헌법 강의를 통합 헌법론이라는 이름으로 스타 강사로서 연간 3만 부 정도 판매되었던 통합헌법론 저자로서의 명성을 날린 바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손에 잡히는 사회를 여러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렇게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 박사 레알 적중 사회 강의를 들었더니 눈을 감고 있어도 책장이 넘어가 미치겠어 라는 경지로 모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법과 정치 파트는 법과 정치 파트대로, 사회문화 파트는 사회문화 파트대로, 경제 파트는 경제 파트대로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을 때, 시험이 멀리 있을 때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각종 사회 자료들이 여러분 마음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이 자료도 있고 너무 좋지요. 이건 말입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M60 기관단총도 있고 M16 총도 있고 K1, K2도 있고 권총도 있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안도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르르쾅쾅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다 필요 있습니까? 몸 하나 숨기는데도, 몸 하나 은폐하는데도 여러분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전쟁이듯이 시험이란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때론 1년, 때론 3년 동안 노력한 것이 좌우됩니다. 눈앞에 있는 방대한 자료들이 여러분을 자료의 늪으로 빠뜨려서 결국은 수험생활을 장기화시키는 구조악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감히 법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대한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맞는 하나의 무기를 여러분화시키라. 그 핵심은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략 과목화시키는 것이고, 그 자료는 한마디로 에스프레소화된, 그야말로 정의화된 여러분 지식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비결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파트별로 제 영상 강의를 통해서 또 입증해 놓았습니다. 먼저 법과 정치. 여러분 법과 정치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책의 내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을 감고 법과 정치를 넘길 수 있다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헌법이란 우산 아래 모두 모아버릴 수 있습니다. 헌법이란 우산 아래 어떻게 모아버리느냐? 간단합니다. 헌법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최고의 규범이 헌법이다 라고 했을 때 키워드인 국가와 관련해서 국가 발생에 관한 사회계약론, 그 사회계약론의 기초에서 로크와 루소를 이어가면서 시민대혁명이 이루어지고 그 시민대혁명의 결과 등장하는 근대헌법, 근대헌법의 모순을 시정하자고 등장하는 현대헌법과 맞물리면서 형식적 평등주의, 실질적 평등주의의 개념 등이 출제되어지죠. 그런 선상 속에서 기본권이 등장하고 그 기본권으로서 자유권, 청구권, 생존권 등이 등장하죠. 그리고 참정권이 등장하죠. 바로 근대헌법에 입각한 자유권, 그 현대헌법에 입각한 생존권, 하여 전자는 최대 보장을, 후자는 최소 보장을, 더불어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 소극적인가 등의 문제 등이 출제되어지는데, 홍 박사 레알 적중 사회, 에스프레소 사회 등과 함께 하신다면 눈을 감고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손안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헌법은 최고의 규범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의 존립 기반입니다. 이때 사회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의회, 정부, 법원 이런 것들이 출제되어지는데, 이건 역시
손안에 다 넣고 넘길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드리면서 모든 국가 권력의 존립 근거인과 동시에 모든 법률의 존립 근거입니다. 그럼 모든 법률은 헌법 밑에 있는 것이고 헌법을 위반한 모든 법률은 위헌입니다. 그 위헌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개별 법률들로서 민법, 형법, 행정법 등이 있죠. 그런 것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민법의 사적 자치 원칙, 의사능력, 관리능력, 행위능력의 문제 역시 홍 박사 레알 적중사회와 함께 하신다면 손안에 넣어드릴 것입니다. 나아가 형법의 죄형 법정주의 문제, 행정법의 다양한 문제들 아무 문제 없이 정리할 터인데 이 복잡해 보이는 이것들 홍 박사 레알 적중사회 또는 에스프레소 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 사실 정치성과 규범성이란 두 틀로 모두 헤쳐 모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빠져나간 법과 정치는 없다. 사회시험에 출제되어 봐야 7문제 정도. 많으면 10문제를 할지라도 그것들 이 안에 있다. 라고 감히 단언해 드립니다. 사회문화 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문화, 문화와 사회 어느 형태든 간에 그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질까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청소년 문제, 때론 노숙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의 인성의 문제로 볼 것인가, 품성이 원래 잘못된 아이로 볼 것인가, 게을러 빠진 인성 때문에 볼 것인가, 아니면 군사문화의 유산인 그야말로 병폐적 경쟁 일변도의 교육 제도의 문제로 볼 것인가. 종전에 신용불량자였던 이유만으로 지금 아무리 유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가랄지라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 잘못된 죄악상에 이를 만큼 해악적 금융제도 때문인가, 한마디로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 정책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인가 하는 틀 속에서 사회문화 파트는 때론 미시적 접근, 때론 거시적 접근을 합니다. 다시 거시적 접근에 대해서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라는 입장 속에서 한마디로 만인은 만인상호 간의 자제와 협력을 통하여 유기체란 입장 속에서 협력으로 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 현존하는 질서를 구조악으로 보고 타파의 대상으로 보고 혁명적 발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칼막스적 어프로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막스 베버적 어프로치를 할 것인가 등은 어느 형태를 가지고 버무리든 간에 사실상 정답을 고르는 방법은 하나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문화 파트의 비결로 요약한다면, 법과 정치가 헌법이란 우산 아래 모두 모아버렸다면, 사회문화 파트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듯 하면 된다. 그 사회문화 파트의 복잡다산 지식들 언제 외웁니까? 여러분 나이도 생각하셔야죠. 간단히 정리하면 콩나물 시루에 물이 콸콸콸 쏟아져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홍 박사 레알 적중사회, 홍 박사 에스프레소 사회와 함께 하실 땐 그 방식대로 하면 사회문화 파트도 버튼을 누르면 정답이 자동으로 나오듯이 여러분에게 손에 잡히는 전략과목 사회로서 함께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제 어떻습니까? 경제하는 순간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물가로 가더니,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가더니, 이게 경기 변동으로 가더니, 이게 다시 환율로 가더니,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냐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냐 하더니 어느 순간 이러한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국내 물가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정리해 볼까요? 수출업자가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수출업자가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물가에 어찌 될까요? 하는 문제는 저 국제경제가 바로 국내 경제, 미시경제, 거시경제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 박사 레알 적중사회, 에스프레소 사회화 시켜볼까요? 수출업자의 수출이 증대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게 미시경제 부분이죠.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벌어온 달러가 국내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통화량의 증대로 말미암아 공장이 돌아가고 돌아가던 공장으로 말미암아서 소득이 증대되고, 소득이 증대된다는 것은 임금이 올라가고 땅을 가진 사람 지료가 올라가고 경영하는 사람 이윤이 올라가고, 그리고 다름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더 받아가는 그 구조 속에서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선상의 것들이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는 소리는 존재하는 물건의 양보다 화폐량이 훨씬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제 물가는 급등하게 되고, 물가 폭등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어서 국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집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 홍 박사를 레알적 중사의 에스프레소 사회의 강의를 듣다 보면 눈앞에서 한 폭의 수차처럼 여러분 손안에 들어있는 비결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듯이, 여러분 텔레비전 버튼 누르듯이 홍 박사 레알적 중사회 한다면 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국제경제에 아무리 돌려서 출제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정답을 낼 수 있는 길, 제가 경제편 제 영상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홍원식 박사 레알적 중사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제 오늘 강의의 진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록 사회가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파트로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만점을 좌우하는 시험 문제는 융합형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 얘기를 알아듣는 분은 합격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법과 정치 파트에 있어서 근대헌법과 현대헌법은 사회문화 파트에서 계층 유형과 관련했을 때는 피라미드 구조와 한마디로 다이아몬드 구조와 맞물릴 것이며, 그것이 다시 경제 파트에서는 세금과 관련하여서 간접세냐 직접세냐하고 맞물릴 수 있는 융합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근대헌법은 형식적 평등주의입니다. 이 형식적 평등주의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소리고, 그러므로 사회 계층 구조와 관련해서는 피라미드 구조가 맞물린 것이고, 피라미드 구조라는 것 자체가 사회 소득 재분배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제도에서는 간접세하고 맞물리는 것이죠.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인 현대헌법의 문제는 소득 재분배가 되어 있다는 것이요, 서로 사회 계층 구조로 한다면 피라미드이거나 아니면 타원형 구조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타원형 구조의 세금제도는 다름 아니라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로 맞물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융합형 지식은 교과서를 넘겨서 될 게 아니라 초고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레알적 중사의 홍박 스타일로서 여러분 선보일 수 있음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강남 스타일에 비견할 만한 홍박 스타일의 레알적 중사에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복잡한 내용 단순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지하게, 너무나 난해하다 싶은 것들을 한 방에 쉽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저 사회 천만의 것들 한 방에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힐링 강의로서 여러분과 함께 새 역사, 기대한 이상의 역사, 홍박 스타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해드릴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세트 강의는 다씩 55강의 기본 강의와 그리고 사회가 어느 정도 된 분들에게는 33강의 진수 강의로 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강의면 사회에 가장 필요한 영양가 있는 것들은 다 들어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12강은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하루 만에 사회 전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총정리했습니다. 나머지 훈련, 마지막 훈련으로 기출문제, 실전문제 특강을 통하여 여러분의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